안녕하세요. 기업가 리더십 발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KT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겪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KT 먹통 사건에 대해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KT의 먹통 사건의 원인, 피해 사례. 둘째, 디도스란 디도스의 정의, 피해 사례, 대비책. 셋째, KT 먹통 사건을 디도스라고 착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KT 먹통 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KT 먹통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KT 먹통 사건이란 KT의 유무선 인터넷망의 장애로 낮 12시 45분까지 89분간 서비스가 먹통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원인은 회사의 부실하고 안일한 점검 체계에서 비롯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T 먹통의 원인은 협력사 직원이 쓰는 내부망에 쓰는 규약을 끝내는 엑시트를 빼먹고 경로 설정을 하는 바람에 부산 백분 라우터, 서울 센터 라우터, 타 지역 백분 라우터, 기타 라우터까지 30초 이내에 잘못된 정보가 전송된 것입니다. 이때 라우터란 인터넷 접속 시에 정보가 담긴 수신처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경로로 다른 통신망을 전달하는 장치인데요. 원래 라우터를 교체하는 작업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을 하는데 이번 KT 먹통 사고에서는 오전 11시쯤 진행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간 작업보다는 주간 작업을 선호하기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라우터를 교체하는 작업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담당하지만 이번 주간 작업을 허가내준 KT 직원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간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업무가 가장 바쁜 월요일 낮부터 점심시간까지 통신의 암흑이 이어진 것입니다. KT의 유무선 서비스는 가입자가 약 2,700만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KT의 먹통 사건의 피해 사례도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우선 카드 결제 오류로 인해서 식당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카드 결제가 불가하여서 여러 업장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문을 받지 못해 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도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진료비를 결제하지 못해서 처방약의 수령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의
먹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업무도 마비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일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 문제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통화 자체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디도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도스란 분산 서비스 거부로 공격 대상 웹 서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침투시켜서 해당 웹 서버가 과도한 트래픽 소모 및 프로세스 진행, 과도한 입출력 등을 통해서 서버가 먹통이 되게 만드는 것이며, 한번 공격을 하면 며칠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사물은 디도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결합된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 냉장고, TV, 스피커 등과 같은 사물 인터넷 제품들도 디도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원리는 우리가 하는 수강 신청, 콘서트 티켓팅에서 사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공격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도스에도 피해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 K뱅크, 신한은행은 디도스의 공격을 받아서 간헐적 인터넷 뱅킹 서비스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K뱅크는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권 디도스를 이어서 IT 서비스, 통신, 게임 등 또한 디도스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도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 방화벽은 일련의 규칙으로 웹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도구로 침투하는 트래픽을 세서 설정값을 넘기면 방화벽이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속도를 제한하면 디도스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특정 시간 내에 서버가 수용하는 요청수를 제한하여서 웹 서버가 과도한 트래픽 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KT 먹통 사건을 디도스 공격으로 착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KT 먹통 사건을 디도스로 착각한 이유는 11시 16분부터 갑자기 KT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 평시에 비해 트래픽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중앙 1차 DNS의 경우 평시 대비 22배, 중앙 2차 DNS에는 4배 이상, 부산 DNS는 평시 대비 3.7배의 트래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트래픽의 원인은 KT 라우터들의 정보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포털 접속 테스트 같은 자발적인 트래픽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KT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가 평시에 비해 트래픽이 급증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이번에 사고가 난 인터넷 서비스망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KT의 IPTV 서비스망 및 음성전화 및 문자 서비스망 역시 일부 장애가 발생하였는데요. 음성전화, 문자 서비스망은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전화와 문자의 이용이 늘었고, 단말 전원을 리셋한 이용자로 인한 트래픽 증가가 발생하여 부하가 가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KT 먹통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